최근에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덩달아 지역 체육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이달 15일에는 광역체육회장 선거가, 그리고 22일에는 시군별 체육회장 선거가 열립니다. 네, 대의원들의 손으로 직접 체육회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정작 후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가 이번 주 목요일 실시됩니다.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재선 도전에 나서는 양희구 강원도 체육회장은 회원 종목 단체 지원과 시군별 체육대회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손호성 강릉시 체육회장은 생활 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 밀착형 생활체육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박진환 춘천 미래 컨벤션 웨딩홀 대표는 체육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종목별 단체 대회 지원금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성초 강원체육발전포럼 대표는 체육회 사무처 개선과 기업체 협력을 통한 실업팀 창단 등을 약속했습니다. 도 체육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체육회회 1년 예산은 약 250억 원에 달합니다. 도 체육회장은 예산 집행 결정권은 물론 체육회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합니다.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데다 정책 토론회 역시 일부 후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된 상태입니다. 당장 이번 주로 선거가 다가왔지만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습니다. 도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데 12일까지 공약을 올리지 않은 후보도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후보자 4명의 발언을 들으기 위해도 선거 당일뿐입니다. 투표하는 당일날 저희가 이제 그 후보자분들께서 모두 발언하시거든요. 그때 정도 이제 정확하게 그런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강원도 체육회장 선거는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춘천 스카이 컨벤션에서 대의원 336명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체육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다 자세히 살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동서고속철도 속초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 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단일 사업에 5,1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속초시 개청 이래 최대 국책 사업입니다. 네, 무엇보다 2개의 철도역이 교차하고 속초항과 양양국제공항을 연계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조성되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춘천을 거쳐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도. 정부는 준공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겨 동서고속철도를 오는 2027년 3월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에서 양양을 거쳐 속초와 고성으로 연결되는 동해 북부선 철도도 2028년이면 준공됩니다. 여기에 국제여객 터미널을 갖춘 속초항과 양양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속초역이 일약 강원 북부권 교통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서 속초와 경북 경주, 경남 통영 3곳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속초역 역세권 개발은 속초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해 토지 수용부터 사업 시행까지 민관 합동개발로 추진됩니다. 속초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어떤 뉴 속초의 아마 어떤 기념비적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참여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3가지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돼 민간 투자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속초역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이곳에 도시명 복합환승센터와 회의장, 컨벤션 기능을 갖춘 마이스타운, 그리고 행정기관 등이 이전하게 되는데 도심 속에 작은 신도시가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속초역에서 도심을 거쳐 속초항이나 대포항을 연결하는 트램 열차 도입이 구체화됩니다. 속초시는 또 속초역과 설악산을 오가는 모노레일과 지능형 교통체계 ITS와 연계한 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지구 지정을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체적인 사항들 다 정리해서 실적인 그 토지 조성과 보상과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예상컨대 한 26년, 27년도 그리고서 지금 각각 개별 사업들이 저희가 마을 사원이라든가 복합 환승센터 개별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2030년까지 마무리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과 바다, 하늘길의 광역 교통망 중심으로 떠오른 속초시. 국내를 넘어 북방 교역의 전초기지로 발돋움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12일 전액 상환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50억 원을 갑자기 마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5일 중도개발공사 새 대표 선임 이후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벌써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당연히 겨울에 난방은 해야 하는데 올해에는 특히나 난방비가 많이 올랐죠. 난방과 온수 사용량을 토대로 부과되는 이 열 요금이 올해에만 4월과 7월 그리고 10월까지 모두 3차례가 인상됐습니다. 연초와 비교하면 지금 열 요금은 37.8%나 뛰었는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스 요금이 인상됐고 열 요금이 도시가스 요금 변동에 연동되다 보니 서민들이 난방비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같은 전열기를 이용하는 가구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공공요금에 택시, 또 상수도, 보험료 등등 이것저것 안 오르는 게 없다 보니 추운 겨울이 더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강원일보 12일자 지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분단의 땅 강원도에 서다입니다.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강원도 평창에 모였는데요. 제18회 노벨 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 강원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월드 서밋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평화단체, 청년 대표단들이 참석해 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지는 행사인데요. 이번에 참가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는요. 200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여성인권 변호사 시린 에바디와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11년의 평화상 수상한 예멘 인권운동가 타와쿨 카르만 등 또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의 대표로 이라 헬펜드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드 서밋 강원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 12일 개막식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 심재국 평창군수, 유승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고랜드 소식인데요. 레고랜드 2,050억 원 15일까지 상환이라는 기사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의회에서 지난 9일 GJC 보증채무 상환금 2,050억 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정은 오는 15일까지 채무 상환 금액 2,050억 원을 갚을 수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의 강원도 신뢰도 회복과 함께 일명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사태로 불린 논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50억 원을 상환하고 GJC 회생 신청을 철회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면서 이제부터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금전적 정산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로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날씨 정보입니다. 강원도에 이번 주 눈 소식이 있는데요. 12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서 지역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요 1에서 5c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일 새벽 한때 강원 남부 내륙에 눈이 오고요. 아침까지 강원 내륙에 눈날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또 밤까지 계속 강원 내륙과 산지에 눈이 오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남부 내륙과 남부 산지 태백에는 2에서 7cm, 강원 중북부 내륙과 중북부 산지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눈이 오고 난 후 기온은 떨어집니다. 14일부터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15일 목요일부터 19일 월요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하 8도에서 7도로 평년보다 낮아서 춥겠습니다. 이번 한 주 눈 소식이 있는 만큼 안전운전하시고요.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에 가정에서 전기장판, 전기 히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난방용품 잘못 사용하면 자칫 화재나 화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고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힘을 합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자금동에 살고 있는 최순남 어르신. 시각장애 1급으로 활동보조원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천장은 이미 오래전 누수로 곳곳이 내려앉았고 주방 등은 행여 불이 날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전기 콘센트에는 각종 전자기기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화재입니다. 불이 났다 해도 혼자서는 119에 신고를 하기도, 집을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다치지 말고 내 손으로 끓여드리고 다 하겠으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집에 화재 생기면 아이 되니까 안전을 내서. 겨울철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화재와 관련된 도움이 절실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에 뵀는데 천장도 많이 낙후됐고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회의해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발굴하겠습니다. 겨울철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화상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겨울철 화재 과열 폭발 중 47% 이상이 전열기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는 이런 난방용품 사용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화재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출하실 때는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꺼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불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항상 외출할 때는 좀 꺼두시고. 전열기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성군 체육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금품 제공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선거인 여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 원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체육회장 선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최대 공인 시험 인증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춘천에 들어섭니다.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중 강원도 내 도로 연구 분야 전문센터를 신설해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 등 국가 사업을 공동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